서울여대 2008 수시 5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됐고 1번 문항에서는 도표를 해석해서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2번에서는 영어 공용어를 주제로 해서 이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지문에 대한 이런 언어서술을 출제를 했습니다. 도표 해석의 경우 서울여대는 이 도표를 여러 개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총론을 서술한 후 아마 공통 주제가 이것으로 엮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화하면서 출제된 모든 도표를 반드시 언급하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추이에 관한 자료들이다. 추이, 변화라는 뜻이겠죠. 이를 참고하여 인구 구성 추이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것 역시 한 단락이 될 것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한 단락에서 크게 두 단락, 아니면 전체의 문제점을 서술을 한 뒤 그 다음에 각 도표에서 가붙어 있는 이러한 도표 내에서 개별적인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세 단락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도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연도별 출산 및 평균 수명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고령화 현상, 이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는 낮아지는데, 출산은 급속하게 낮아지는데 평균 수명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첫 답안의 전개 방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서는 계층별 인구 구성 추이에서 전체 인구에서 누구,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유년층도 줄어들면서 이는 또 잠재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저하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표의 표면적 해석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로 인한 뭐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저하, 이것은 곧바로 국가 경제의 뭐를?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제시문 나에서 요구하는 도표의 의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 저하라는 언급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에서는 노년 인구의 부양 비율 추이가 또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상, 70년대에서 10의 수준이었다가 2050년에는 70 수준에 이런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2050년에는 62.5명이 됩니다. 어림잡아서 10배 이상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대 간 그리고 연령별에 있어서의 갈등,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가능성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나친 부양비의 확대로 인해서 그만큼 허덕이면서 노년 인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 이것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시문 라에서도 표면상으로는 1인당 보험 진료비가 어디로? 노년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대한 의료비가 확대된다. 이것은 바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의 확대, 따라서 이것은 복지 비용이 어디로? 전차 노년에게 편중됨으로써 고른 분배와 확산을 어렵게 하는 또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표를 보면 가에서는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는 이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이것이 담겨져 있다면, 다에서는 과도한 노인에 대한 부양 비용의 증대, 그리고 라로 치면은 이건 개인적 부분이겠죠. 이로 인해 또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 이것이 증대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표의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된 이상, 이것에 대한 뭐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자 노인을
공경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에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그 문제가 큰 골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출산율이 쉽사리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의 서술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생산성 저하가 언급이 된 만큼 이것에 대한 대책도 분리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개인과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분리서술이 좀 더 체계화된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는 원론적 수준이 가장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성이 지니고 있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육아나 타가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장기적으로 좀 더 높아짐으로써 육아와 경제적 활동이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출산율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론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계속 갖추는 방안으로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인구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에서 시야를 돌려서 개개인의 경쟁력과 또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의 시야의 근본적인 전환도 역시 서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에서는 당연히 고령의 인구를 활용함으로써 노동인구를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의 복지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해외 노동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요구된다 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경쟁력 차원에서 또 별도의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매듭 부분 정도로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의식을 좀 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높이면서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야를 가져야 될 것이고, 사회 또한 어떻게 이러한 출산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체적인 복지 비용을 미리 안배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러한 복지 기금의 장치 등을 마련해 나가는 현명함과 선견지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도의 매듭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해결 방안에서는 출산의 문제와 그 다음에 생산성의 유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언급될 수 있을 때 문제 요구에 충실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영어 사용인데 이게 가에서는 공용어로 쓰자, 우리의 세컨드 언어로 공식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가나의 입장을 비교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어 공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공문서나 이런 공식적 문자 활동에 있어서 제1을 한글로 하더라도 제1을 영어로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가 사실상 한글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오게 되면서 자칫 한글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공용어 채택, 나에서는 영어에 대한 주체적 대응, 식민지 근성, 바로 큰 나라의 고개를 숙이는 이런 나약한 근성을 뽑아버리자는 아주 강력하고 좀 감정적인 글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서술 방향을 보게 되면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교는 짧게 공통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 속에서 영어가 점차 어떻게 대세와 주류로 잡아가고 있는 현재 힘의 관계가 지배하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 영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대응의 논리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가에서는 공용어를 채택해서 그를 우리 현실 속에서 포함시키자, 나에서는 무슨 되지도 않는 식민지 근성 소리냐, 우리 문자를 명확히 잡고 이것은 외국어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인데 일단 저는 언어 선생으로서 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에 동의하는 순간 제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적 소신상 반대의 논리의 큰 틀의 두 가지를 전개를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한 예시를 토대로 해서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왜 언어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가에대 반박하는 그런 글 틀의 구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뷰티크 의상실 옷집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은 가장 최고급 하면 뷰티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 싸구려 하면 옷집이 연상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재심은 나의 필자가 말하는 식민지 근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외래어는 고급을 지칭하고 순우리말일수록 싸구려를 지칭하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밥집과 베니건스 이렇게 하면, 밥집 하면은 길거리가 생각이 나겠지만 베니건스는 아니겠죠. 누드, 나체, 알몸 이 단어에서도 언어의 위계 질서가 확실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예술 작품이면 누드가 될 것이고, 싸구려 잡지 표지라면은 알몸이 됩니다. 나체는 한자죠. 그나마 중간이고 순우리말이 가장 하급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미술 전시회에 가서 누드 그림을 보고 알몸 그림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 교양 없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몸이 순우리말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지배하는 사고의 모습, 그리고 바로 나의 필자가 말하는 식민지 근성의 이러한 주입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색안경 선글라스 마찬가지 맥락이고, 따라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예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언어가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필자가 위기하는 식민지 근성이며, 이는 비단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수단을 넘어서 사고를 만드는 그러한 인식의 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면은 우리의 사고 또한 어떻게 영어식으로 이끌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 등이 점차 영어가 갖고 있는 영어권 밑에 하위에 위치하는 그러한 가치의 서열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왜 다양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영어 하나로 모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나머지 언어들은 모조리 없어지더라도 완벽하고 훌륭한 영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소통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따라서 그릇이 통일되면 우리의 사고 또한 점차 그곳으로 통일되는 회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어는 비단 영어란 소통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가치와 사고를 수반하는 그들 나름의 의식체계를 동시에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영어에는 뭐가? 존칭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고의 문제이고, 이것이 영어 공용화가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장자나 이런 존칭의 문화가 영어식 사고 속에서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언어의 다양성은 결국 사고의 다양성으로 이어져서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서구의 산업화 속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서구의 가치와 사고관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지나친 개발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러한 초래한 문제점은 다시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동양사상이 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이것이 서구가 가져온 이런 환경의 문제점을 동양이 말하는 공존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 사상은 바로 뭐가? 동양어가 담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하나의 가치가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막아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또 언어가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사고의 반영의 문제, 이를 토대로 왜 언어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간단한 예시 등을 토대로 해서 반대의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